봅시다. 이번 시간이 아니지. 지금은 유류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죠. 길지는 않은데, 요거 원래 그 선배들 시험 봤을 때도요, 13번은 뭐 거의 대부분 다 틀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맨 처음에 야, 이게 수학이냐 뭐냐, 나 진짜 너무 하기 싫다 뭐 이랬는데, 이번에 너희들 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니까 수학도 아니고 산수도 아닌 진짜 너무 쉬운 거긴 하던데, 근데도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좀 낯설고 그러긴 했을 거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유재산 제도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요. 너무 당연한 말이라, 우리에게 있어선 너무 당연한 말이라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당연한 말이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당연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 제도화라고 하는 건, 이런 건 민주주의에서 그런 거냐? 개인이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제도라는 거죠. 그죠? 그러한 제도화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그죠? 너 가져.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길 가다가 돈 뿌리고 갈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 처분할 수 있기는 한데, 그렇기는 하는데 처분한 후에 그 처분한 사람이 죽었어. 죽고 그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 돼. 그러면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부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한 방법이 어떤 매매 같은 경우가 아니라 그냥 공짜로 누구에게 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이 돈을 받지 않고 처분을 하는 행위가 행해졌을 때에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단어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당사자라 함은 두 관계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처분자는 한마디로 기부자 혹은 사망자 혹은 피상속자 혹은 뭐 준자 기부한 자, 이게 지금 무상 처분자고요. 무상 취득자는 받은 자, 그지? 돈도 안 내고 무료로 받은 자, 이게 무상 취득자인 거야. 그래서 그들의 의사와는 그들의 생각과는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아무 상관없게 그 결과가 주고 받은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번복이 뭐야? 반복이 아니고 번복이야. 뒤집힐 수 있다는 거야. 무상으로 줬는데 다시 내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처분자가 누구야? 아까 얘기했던 기부자, 피상속인, 사망자, 준자, 이건 거야. 그래서 앞으로 뭐라고 할까? 피상속인? 기부자? 뭐 이 정도로 얘기합시다. 그래서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이 아니라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드디어 나왔다.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기억하셔야 돼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은 언제다? 사망했을 때. 그지? 무상 처분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이 개시되고, 시작이 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그는 지금 무상 처분자를 얘기하는 거죠. 무상 처분자의 상속인들은 그 유산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 그
자손들이라든지 친척들이라든지 뭐 아내라든지 그래서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때문이다가 나오죠. 왜냐하면도 없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글들이요 다 왜냐하면 뭐 이런 거 없이 때문이다가 나와요 지금. 그래서 앞뒤 내용을 문장을 잘 연결을 시키셔야 되는데 왜 갑자기 때문이다가 나와요? 뭐에 대한 때문이다예요? 번복될 수 있는 번복되는 것에 대한 때문이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무상처분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번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지금 유류분은 뭐고 유류분권은 뭐냐? 이렇게 나오겠죠? 뭐 밑에서 나오니까 그때 봅시다. 그래서 이때 무상처분자가 누구라고? 기부자,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되고 라고 알려주네요.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그는 지금 피상속인이죠.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권리와 의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한데요. 그의 재산은 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돈이니까 그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조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게 돈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라고 표현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돈 쪽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은 사망자, 기부자 얘기하는 거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뭐 기부라든지 이런 거, 기부라든지 이런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을 할 때,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기부를 한 물건이 우리 집에 그냥 있겠죠.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재산이 우리 집 재산이겠지, 여전히. 그 상황인 거지. 그렇게 가정을 할 때 상속인들은 누구야? 그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을 자손들을 얘기하겠지.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겠죠. 그지? 기부를 안 했었다면. 그 있었을 이익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 이익 중에 그러니까 지금 기부하지 않은 재산 같은 건 지금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지. 그러니까 그 이익들 중 이 기부된 것도 그 이익 중에 하나가 되었겠죠. 그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얘기인 거야. 말이 더럽게 이상하게 써있지만 그 얘기인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그러니까 상속받을 사람이 한 명뿐이라면, 얘야, 한 명뿐이라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만 법적으로 보장된다. 법적으로는 2분의 1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유류분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 봐. 그치? 그래서 상속인들이, 그리고 유류분권이라는 건 그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권이라고 하는 거고,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상속인들이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는 언제요? 그렇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그 사망했을 당시,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건 뭔 소리예요?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사실 다른 부분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요거 뭐예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얘기인데 여기까지 안 써도 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돌아가실 때 10억을 갖고 있어. 10억을 갖고 있는데 2억을 기부하셨어. 그치? 그러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8억을 갖고 계실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갖고 계시는 8억과 기부한 2억 이렇게 합해서 10억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되게 쉽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있었을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기부를 하지 않았었다면이 되니까 있었을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상속 개시 당시에 돌아가셨을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 8억. 그건 8억인 거야. 그지? 가지고 있는 가치 8억. 그게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 2억을 더하여 산정한다. 오케이? 거기에 2분의 1이 법적으로 지금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잖아. 2분의 1이 한 명이라면. 그지? 그러니까 나는 5억은 받는 거지. 오케이? 그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때문이다가 나왔어. 이 때문이다는 뭐에 대한 때문인 거야? 뭐에 대한 때문인 것 같아요? 왜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해서 산정하느냐에 대한 때문인 거예요. 이미 기부해서 넘어갔는데 왜 그걸 더해서 산정하나요? 했을 때 그 유류분이라고 하는 건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뜻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상속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의도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기부했던 그런 돈도 다 합해서 상속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또 때문이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누군지 아시죠? 사망자. 상속 개시 당시에 사망했을 때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여기도 또 이상한 말이 있구나.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요건 뭔 소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지금 법적으로 2분의 1만이라, 그러니까 한 명일 때지만 무조건 2분의 1이 아니라 뭐 한 명일 때 2분의 1이라고 하지만 2분의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봐봐. 지금 아까 10억으로 가자. 10억일 때 5억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 5억을 받으면 되면 지금 여기서 8억하고 2억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8억에서 이미 난 5억 다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2억 안 받아도 되는 거야. 그치 맞지?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런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뒤에 문제에서도 나오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뭐 700만 원이라고 하는 어떤 기부가 있었고 아빠가 남긴 돈이 100만 원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은 합해서 800만 원이야. 800만 원이니까 나누면
400만 원을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아빠가 남긴 건 100만 원이니까 나는 300만 원을 더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부한 거에서 300만 원을 더 받아올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야 내놔 하고 700을 다 받아올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2분의 1까지 보장해 준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법적으로 2분의 1일 때 그 돈에 대해서 내가 이미 여기서 받은 돈이 있으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걸 이쪽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여기에서 돈을 더 굳이 받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봐, 나는. 그치? 이해되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요건 거죠. 그래서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때문이다 또 나왔지? 근데 이 때문이다는 이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이 되기는 하지만 돈으로 꼭 반환이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기부하거나 뭐 이제 무상으로 받은 게 만약에 금부처야. 금부처야. 혹은 뭐 코인이야. 뭐 비트코인 막 이런 거야. 그러면 그거를 돈으로 코만 떼가서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꼭 돈으로 이게 어떻게 환산이 돼서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꼭 그 기부된 게 꼭 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은 뭐래?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되는 게 원칙이래요. 그러니까 돌부처를 줬으면 금부처를 줬으면 금부처를 줘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치?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러니까 금부처를 줬는데 그 금부처를 걔가 이미 팔아먹었어. 그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못 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무상취득자가 돈으로 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만. 합의를 했을 때는 돈으로 반환될 수 있는데 합의도 안 하고 뭐 아무런 뭐도 없는데 내 맘대로 막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물건이라면 어떤 형태로? 무상 취득자는 지금 누구야? 기부를 받은 사람이죠. 그죠? 상속인이 아니라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은 건 금부처가 한 10억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건 2억만 주면 돼. 그럼 내가 금부처를 다 줄 필요가 없잖아. 내가 손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랬을 때 그렇게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조금만 줘도 된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퍼센테이지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금부처로 얘기하니까 지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헷갈리는데 이럴 때 내가 돈으로 2억을 줘야지. 그치? 근데 만약에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식인데 지금 팔면 너무 아까운데 이런 거여봐.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럼 100주에서 20주를 이 사람 명의로 바꿔주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분을 나눠주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서 주든지 합의하에 뭐 아니면 돈으로 싫어요. 그냥 그거 자체로 주세요. 한다라고 하면 지분으로 비율로 해서 비율 따져서 지분으로 나눠서 주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 요거죠. 그래서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두 번째 이제 질문은 만약에 무상 처분이 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이 됐어. 그러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그러면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유류분의 취지는 뭐니? 유류분의 취지는 상속인의 입장이죠. 그죠? 상속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돈을 더 주자, 재산을 더 만들어주자라는 그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상속 개시 당시. 그러니까는 상속 개시 당시라는 건 뭐야? 기부할 때, 그러니까는 넘겨줄 때가 아니고,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의 시가보다는 현재 시가가 오히려 좀 더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웬만해서는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뭐 땅값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사실 뭐 더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치? 그래서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누구의 노력에 따라서 바뀌었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이때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때는 예외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받기는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그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넘겨줄 때의 가격으로 따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건 뭐예요?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이야, 부족액.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그 취득자가 되든 아니면 넘겨준 사람이 되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 가격으로 해서 지분을 따져야지. 옛날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사실 어떻게 되는 거지? 수학으로 계산이 안 되네? 아무튼 지금 가격으로 따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분은 비율이니까.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10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어때요? 맞죠? 상속인이 유류분권을 갖는 거죠? 그죠?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어때요?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뭐예요? 뭐죠? 전체 상속, 그러니까는 피상속인이 넘겨주는 권리와 의무에서 법적인 것에서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몇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사람이라면 2분의 1이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이요. 유류분 부족액은 지금 유류분 부족액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었었어?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그냥 남겨진 그 유산이
지금 거기에서 나누기 2를 했을 때 거기에서 그 돈이 좀 부족해서 여기서 가져와야 되는 게 부족이었잖아. 그치? 그 기부한 돈에서 가져오는 게 부족액이었잖아. 그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되는 게 유류분권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번이 일치하지 않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2번은 아웃이고요.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그죠? 맞죠? 상속 개시가 이루어지면서 그거는 실시가 되는 거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리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연하죠. 팔았다는 건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걸 갖고 다시 달라고 하면 그건 강도예요. 그죠? 그리고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으로 취득했다는 건 지금 기부를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대로 나는 계속 갖고 싶겠지. 근데 제한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런 것도 틀리는 분이 있네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이해되니? 그리고 1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하네요.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이건 뭐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다 받을 수도 있고요. 그죠?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뭐 부족액으로 뭐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요. 그쵸? 맞죠? 그리고 2번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 어때요? 부족액이 클수록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상 취득자는 속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더 커진다가 아니라 지분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줘야 될 돈이 더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틀리고요. 무상 취득자가 무상 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처럼 미리 팔아버렸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된다면 유류분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해야 한다? 지분으로 어떻게 반환해? 반환할 수 없게 됐다는데, 그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장난쳐? 그지? 돈으로 줘야겠죠.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유류분권자가, 그러니까 상속인이, 그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합의가 아니라 요구한 거야. 무상 취득자는 무상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당근이죠. 그죠? 합의했으면 돈으로 줘야 되겠지만 배째 하면서 그냥 주면 돼. 그치? 그러니까 4번이 맞죠. 그죠? 그리고 5번은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 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게 된다. 그 물건의 소유권? 여기선 소유권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누구의 소유가 되는지 나눠주고 하는데 이걸 소유권 지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공동 소유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12번 갑시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역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이 뭡니까? 바로 옆에 있네요.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분의 취지는 상속인의 입장으로, 그치? 그러면 그 기역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혀
피상속인의 입장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고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건 뭐 그대로 얘기가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맞죠. 다음은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면 되고요. 13번 가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이 있었으며 갑의 재산으로는 A와 B가 있었대요. 그쵸? 그 외의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다.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고 A를 을에게 기부했다고 합시다.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합시다. 넘겨주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사망했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피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갑이 피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병만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 병만 있다. 한 명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2분의 1이 적용된다.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지금 병은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쓰자. 병 있는데 병이 상속인이 되는 거네. 상속인이 되는 거고 유류분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는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다. 소유시 300, 사망시 700 이렇게 해죠. 그리고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3개월 후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야? 사망한 날로부터 지금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게 개시가 되는 거니까, 그치? 상속이 개시가 되니까 3개월 후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 얘기인 거야, 지금.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부터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계속 동일하다. B는 100이래요. 그러니까 이 B라는 이 물건은, 이 100만 원은 지금 뭐인 거예요? 그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받을 수 있는 그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치? 그러니까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인 거야. 그치?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재산인 거야. 그리고 지금 상속인은 딱 1명인 거야. 그치? 그치?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보장해 줄 수 있는 상속금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리고 또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100은 무조건 지금 받을 수 있는 전제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가봅시다. A 물건의 1번 가봅시다.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무관하대. 무관하면 700으로 우리가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죠? 무관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그러면 지금 봐봐. 요 100에다가 지금 요 A라는 물건의 가격은 700이니까
합해서 800만 원이고 2분의 1로 지금 나눠야 되니까 나는 4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중에 100만 원은 B로 채워야 되니까 A에서는 B에서 100, 그러면 A에서는 300을 받아오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1번은 맞다. 오케이? 요거예요. 2번 갑시다.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똑같죠? 1번하고 지금?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7분의 3 지분이다. 이거는 지금 똑같은 지금 요 상황으로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얘가 지금 700만 원분에 300만 원을 받는 거니까 찍찍 약분을 하게 되면 7분의 3인 거죠? 요거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의 지분은 7분의 3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을이라는 애는 7분의 4라는 지분을 갖는 거고 얘는 7분의 3을 갖는 거고. 맞지? 그래서 7분의 3 지분 맞고요. 그 다음 3번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대요. 그러면 300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100이다. 그러면 얘랑 얘는 내가 받아야 되니까 300 더하기 100은 400이고 나누기 2는 200이니까 나는 이미 100은 받았으니까 100만 더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00이다.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4번 가봅시다.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분의 1 지분이다. 지금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요 경우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 경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쵸? 10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고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분은 현재 금액으로 따져야 되죠. 그죠? 옛날 300으로 따지면 안 되잖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죠. 그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했죠, 제가 아까. 그죠? 그러니까 계산은 예로 했지만 지분은 700만 원분의 100만 원이어야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지분이 아니라 7분의 1 지분을 갖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100만 원밖에 못 받는 이유는 얘의 노력으로 이게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요만큼의 유산을 못 받는 이유가 되는 거지. 지금 그런 거지. 지금 현재 가격은 700인 게 변함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700 중에 100만 원을 받는 거죠. 그쵸?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고 7분의 1이다. 라고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5번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와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동일하다. 이거 뭔 소리야? 되게 길게 써 있지만 결국 B라는 물건으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은 동일하다 이 소리래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동일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소리가 맞는지. A 물건의 시가가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로 경우이든 을의 노력과 무관하게 상승한 경우이든 모두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으로부터.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야. 갑이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재산이 뭐야? B죠. 이 얘기인 거야. 그 재산으로부터 병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100만 원 동일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괜히 앞에 서두가 길었던 것 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오케이? 이해 안 되는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응.